모집단의 추정 아닙니까? 이 추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이라는 거는 내가 통계를 내고 있는 이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한 조사를 했던 거야. 뭐 평균이며 분산이며 표준 편차이며 다 이 전체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내용들을, 모든 대상들을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는 아예 불가능해요. 이제 집단이 작은 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넘나요, 지금? 4천만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조사를 하는 도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수조사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일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 그래요. 이거를 따로 뽑아서 조사를 한 다음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전체를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완벽하게 맞기에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죠? 응.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요거 다음 저 뒷부분에 나올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 아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표본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전화를 해요. 대통령 뽑을 때쯤 되면은 막 집으로 전화가 와. 자, 제가 이제 1번 집에 전화를 했어요. 2번 집에 전화했어. 3번 집 쫙 있어. 내가 전화를 할 때 1번 집에 전화를 했으면 다음 전화를 할 때 1번 집은 하지 않고 2번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을 비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했던 것에 상관하지 않고 전화하는 방법을 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조사했을 때의 내용을 X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전화했을 때 내용을 X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 방법들이 서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n개로 딱 정확하게 나누는 거야. 평균치를 내는 거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x바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표본 평균. 자, 이름이 표본 평균이긴 하지만 평균을 계산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x값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x값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것들에 대한 평균을 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평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저는 읽을 때 x바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x바이고요. 우리는 이 단원에서는 x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x바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변수인 x랑 비교를 해서 x바를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여지껏 계산했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는요, 앞으로 이제 얘랑 구분을 해서 읽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모자를 붙입니다. 모평균. 우리가 여지까지 했던 거는 모자가 들어가요.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x바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한 거랑 얘랑 뭐가 다른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잘 봐. 사실은 표본을 통해서 평균을 조사한 거랑 분산이랑 표준편차랑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모평균하고 x바의 평균하고 모평균은 서로 같다고 볼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분산도 vx바랑 vx 바하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n분의 vx n으로 나눌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요거 다음에 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얘는
사실 이제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 x.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숫자를 x라고 할게요.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죠? 1부터 6까지가 있죠. 자, 이거를 지금 2번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n이 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x1, 첫 번째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숫자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x1하고 x2의 평균값을 한번 내보자. 그러니까 내가 2번 던졌을 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보자 이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표를 그렸을 때 이 오른쪽 부분은 가로로는 x1을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세로에는 x2를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왔다 이거야. 지금 모든 걸 다 여기다 이제 쓸 수 있죠. 더해봅시다. 합이 얼마예요? 2죠? 쭉 불러볼까요?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이들의 평균값을 한번 조사해볼까요? 평균값을 제가 x바라고 할 거예요. 왜? 아까 뭐라 그랬지? 이, 여러 번 추출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 나온 숫자들의 합을 n개로 나눈 거. n은 현재 2잖아요. 이걸 우리가 x바라고 한다 했었지. 자, x바를 조사할 건데요. x바가 나올 수 있는 게 최소 뭐부터 시작할까요? 합이 제일 작은 게 이거잖아. 그죠? 자,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6까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분의 5, 3, 2분의 7, 4, 2분의 9, 5, 2분의 11, 그 다음에 6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이 몇 개니? 일단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전체는 36으로 시작하겠죠. 그 중에 하나밖에 없죠. 36분의 1이에요. 얘는요? 36분의 2. 그죠? 3, 3 두 개 나오니까. 36분의 3 쭉 가요. 4, 36분의 5, 36분의 6. 그리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10이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마치 1, 2, 3, 4, 5, 6 해서 다시 이제 내림차수는 내려가는 거예요. 딱 맞나요? 아, 딱 맞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의 평균 한번 구해보자. 그게 이제 EX 박 아니겠습니까? 이거 평균을 조사하려면 다 곱해서 더해야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EX는 뭐냐면 EX는 X라는 게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 이거잖아.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2, 3, 4, 5, 6까지 나올 수 있죠? 1이 나올 확률이 뭡니까? 6분의 1이에요. 그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다 6분의 1이라고. 그치? 그럼 이거를 이제 다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해서 어디까지? 6분의 21입니까? 6분의 21? 맞아요? 3, 6, 10, 15, 21. 3으로 나누면 2분의 7이죠. 이게 이제 EX란 말이죠.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둘이 서로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얘를 너무 잘못 들었네.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도 아까 쟤네들을 가지고 구해보면 맞게 나와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는 이 표를 통해서 증명하는 건 n이 3을 넘어가는 순간 못해. 그지? 가로 세로에 딱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준 건데요. 3 넘어가는 순간부터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라. 얘네가 외워야 될 건 이것뿐이다. 아시겠죠? 중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자 n이 얼마입니까? 25죠?
이거에 대해서 얘를 구하래요. 자, 이거 어디에서 나오죠? 분산에서 나오죠. vx바는 2x바의 제곱. 그래서 2x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지. 일단 얘는 우리가 2x랑 2x바랑 똑같다고 방금 전에 배웠죠.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뭐예요? 뭐. 그러니까 2x가 얼마입니까? 이 앞에가 평균 값이죠? 20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얼마예요? 10이에요, 10. 여기에서 가는 거야. 그럼 2x바랑 2x랑 똑같다는 했으니까 얘는 20이죠.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vx바는 어떻게 구해요? n분의 vx죠. n이 얼마입니까? 25죠? vx 얼마예요? 요거의 제곱이 vx니까 100이죠. 얼마입니까? 3입니다. 3.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배운 그냥 그대로 공식만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확률의 합은 얼마죠? 1이니까 a가 2분의 1이겠죠? 일단 요거 깔고 가고요. 자, 일단 요걸 통해서 이제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여긴 변수가 x입니다. 평균 구하려면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 여긴 0이고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0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구해볼까요? 분산 어떻게 구하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면 4분의 1이죠. 거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까지 바로 얼마?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문제에서 얘랑 얘랑 서로 같다 그랬죠? 평균이 얘가 0이니까 얘도 똑같이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vx바는요? vx바 공식이 뭐였죠? n분의 vx. 분산 구해놨죠? 그리고 n이 현재 1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20분의 1입니다. 됐죠?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20분의 1이네요. 자,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에서 두 장의 카드를 이제 이미 추출한다고 합니다.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표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물어보는 거니까 구해봅시다. 두 장이니까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얼마예요? 여긴 지금 다 1이죠, 그죠? 여기 다 1이고요. 저 지뢰찾기 게임하는 거 같네, 그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여기는요? 2분의 7. 또 여기도 2분의 3. 다 2분의 3이네요.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2분의 7인가요? 다 2분의 7이네. 아, 여기는 4네요. 여기는 2분의 여기 2네요. 여기 2분의 7. 여긴 4죠. 여기가 6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x바에 대해서 또 새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x바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일단 1 있고요. 또 2분의 3 있고 또 뭐 있죠? 2 있고요. 또 2분의 7도 있고요. 4랑 6이 있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1이 몇 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체가 6개잖아. 두 번 던지는 거니까 총 36이죠. 36가지 중에서 1이 몇 개 나옵니까? 4, 4, 16 나오죠? 2분의 3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2는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6도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4는요? 4는 두 가지 나옵니다. 2분의 7은요? 8개입니까?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만든 거야. 그럼 vx바를 구하래요. 이거는 계산해 보면 되는데 뭐 일단 구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평균부터 얼마입니까? 36분의 16, 36분의 8, 또 36분의 2. 왜요? 8 아니네요, 그죠? 곱해야지. 얼마야? 4. 12분의 4? 3분의 1? 여기는요? 여기도 안 했네, 지금. 얼마지? 4고. 28, 36분의 28? 아닌데? 맞죠? 36분의 28이지.
맞아요. 그 다음 거는 36분의 6이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10이지. 28, 30, 58, 66, 72. 2네요, 딱. 자, VX바는 어떻게 구하죠? 그쵸.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X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1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가 딱 3가지밖에 없죠. 1은 6개 중에서 4개가 1이죠. 여기는 6분의 1, 6분의 1이죠. 이거 가지고 한번 평균 구해볼까요? EX는 곱하고 다 더하면 되죠. 6분의 4, 6분의 1, 6분의 6이니까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이제 아까 EX 바랑 EX랑 같다고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은요? 제곱하고 곱하면 6분의 4. 제곱하고 곱하면 6분의 4. 얼마입니까? 이거죠? 이거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치? 얼마입니까? 40, 44. 그러면 3분의 22? 이거를 이제 3분의 12에서 빼는 거죠. 얼마예요? 3분의 10입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그러면 VX 반은 N분의 VX잖아요. VX가 얼마였죠? 3분의 10이었었고 N 값이 2였으니까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처럼 표를 다 그려서 하는 게 정석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VX랑 VX 바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 VX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가 X 바에서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Z로 바꿀 때 표준화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뭐죠? 시그마분의 X-M이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은 변수가 X 바 아닙니까? 얘가 X 바예요. 그죠? 그리고 평균은 원래 EX인데 사실 EX랑 EX 바는 같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로. 원래는 얘가 시그마가 아니라 사실은 시그마 x 바잖아. 그지? 이걸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얘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건데 정규화를 표준화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분포에 맞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대입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 구분을 해야 돼. 잘 봐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요까지가 뭐예요? 전부 다. EX는 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 설명이 없잖아, 아직까진. 그치? 자, 그나 봐봐. 이 학교 학생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을 인제 뽑은 거야. 아시겠어요? 이때 n 값이 나옵니다. 얼마예요? 25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추출을 한다라는 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x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래?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45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Z로 바꿔야겠죠? Z로 구하는 공식 여기 있죠? X바가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45죠? 45고요. M 얼마였죠 아까? 50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일단 시그마 x는 이거고요. 루트 n은 얼마입니까? 5죠? 그럼 계산하면 2가 되겠네요. 그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5보다 작거 나왔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은 마이너스 2.5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이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0.5에서 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0.062가 되겠죠.
자, 여기는 x바가 11보다 크고 나갔다의 확률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위치를 좀 잘 보시면요. 요 가운데가 이제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는 x의 값일까요? 왼쪽에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왼쪽에 있었으면은 0.5보다 크겠죠. 하지만 0.5보다 작은 걸로 봐서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의 확률이 0.1587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린 0부터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0.5에서 빼보면 얼마입니까? 3.413이죠. 여기 있네요. 3.1이 0.3413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Z가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Z 구하는 공식 시그마분의 X 바 마이너스 M인 건데 지금 시그마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지금 X 바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었죠? 얘야 뭐 똑같으니까 상관없지만 X 바는 현재 11이고요. 평균 얼마입니까? 여기 써있죠. 10이고요. 그리고 N은 뭔지 모르고 시그마가 2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n이죠. 요게 이제 얼마 나와야 된다고? z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n은 얼마구나? 4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일 스마트폰 평균 시간 참 말도 안 됩니다. 그죠? 하루에 딱 1시간만 핸드폰 하는 애들이 어딨어? 이럴 거면 안 하죠. 에이, 아니야. 시그마 x는 15입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모 평균하고 모 표준편차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0명을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x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p의 x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봤을 때 0.0013이면은 얘보다 약간 왼쪽에 있어야겠죠? 요때의 확률이 0.001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0.4887이 돼야겠죠? 4987이네요. 맞죠? 그러려면 Z값이 얼마? 이때는 Z값이 3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Z가 3 되는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Z 구하는 공식이 뭐죠? 시그마분의 X 바 마이너스 M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가야 됩니다. X바는 현재 문제에서 K라 그랬죠? K고 평균 얼마? 60. 시그마 얼마? 시그마는 15고요. N은 뭔지 모르죠? 안 해요. 100이네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3 되는 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야.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그러면 K-60은 이거 이쪽에다 곱하면 여기 2분의 3이죠? 여기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3. K는 60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4.5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55.5가 되겠죠. 맞습니까? 4번입니다. 제품 한 개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5시간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제 이미 추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을 한 100개의 제품의 이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N은 100이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X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신뢰도 95%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였었죠. 그리고 이쪽은 요 가운데가 플러스인 거. 이거예요. 자, 95%면은 1.96으로 K 값을 잡아주시면 되고. 자, X반은 아까 120이라 그랬지? 여기는 120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시그마 얼마입니까? 시그마는 5죠? 네. 다 나왔네요.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N도 나와 있지? N 10이죠. 네. 요거 이제 계산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자,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인 연비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225대를 이미 추출했대요. n은 225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x바죠. x바는 1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겁니다. 얘가 말하는 표준 편차가 뭡니까? 이미 추출을 한 거에 이거니까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죠, 이거. 이해갑니까? 이게 이제 3인 건데,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이거잖아요? 얘가 3인 겁니다. 자, n은 225라 했으니까 루트 씌우면 이제 15죠. 그러면은 시그마 x가 얼마냐? 45란 얘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신뢰도 99%는 2.5로 갑니다. 그래서 공식이 x바 마이너스 2.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의 시그마가 이제 모 표준 편차라서 얘를 꼭 구해야 돼. 45입니다. 45 대입하시고, n은 아까 225였죠? 루트까지 계산하면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바는 아까 10이라 그랬었고요. 그죠?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요거에다가 얘를 더한 거. 자,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시그마는 15로 시작을 하고요. 이 고객센터의 직원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러니까 n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균이 140통이래요. x바는 140이다. 그랬을 때 신뢰도 95%로 공식을 만들어 보면, 공식 그냥 바로 할게요. x바 마이너스 k, 현재 2죠? 2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뭔지 모르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5. 이렇게 해서 m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쪽 계산한 결과가 얼마래요? 137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140에서 얼마를 빼야지 얘가 나오는 거냐면 3을 빼면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15. 요거는 3이다. 양쪽에 이제 3 약분해서 없앨 수 있고, 이렇게 곱하면 10이죠. 그러니까 n은 얼마냐면 100이 되겠죠. 자, 귤 하나의 무게가 표준 편차가 5입니다. 그리고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고 했고, 신뢰도 95%. 뭐 이제 이 정도면은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100이죠? 10이니까 10분의 시그마는 5. 이렇게 해서 이제 m의 범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건 계산해보면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0.98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그럼 결론은 얘는 A란 얘기네요. 그죠? x바 마이너스 0.98이 A고요. 이쪽은 x바 플러스 0.98인데 이제 그걸 B라고 한다 이거죠. 자, B에서 A를 빼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은 1.96이네요. 그죠? 자, 정규 분포는 이 자리가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가 뭐란 얘기냐면 10이고요. 역시 n 값은 안 나와 있고 신뢰도 95%니까 K는 1.96으로 가면 되고요. 공식 한번 써볼게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인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봤죠. 요게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이걸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다가 x바를 뺍니다. 지금 m이 위치하는 자리가 이제 이 가운데니까 x바를 전체 다 빼요. 그러면은 얘네만 남겠죠? 이쪽은 n-x.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절대값으로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n-x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2보다 작고 나왔다니까 결론은 얘가 2란 얘기죠, 이거. 그렇죠? 10 곱하면은 루트 n분의 19.6은 2고, 양쪽을 2로 나누고 이쪽에다가 이거 곱하면 얘는 9.8이 되겠죠? 양쪽을 제곱하면은 n은 9.8의 제곱이 되겠다. 이건 제곱은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공식에서 사용했던 그 문자들을 나열한 것 뿐인데, 신뢰도 A%를 Z값으로 뭐 K라고 그냥 그대로 갑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죠.
이 플러스인 거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a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a의 값이 커지면 b-a의 값이 커진다. 사실 b-a가 뭐냐면은 이거에서 이걸 뺀 거잖아. 근데 그거 계산해보면 뭡니까? 여기는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럼 둘이 빼면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지? 이건데 알파가 커지면이구나. 죄송합니다. 알파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 알파가 커진다는 얘기는 k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얘도 커지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지면 표본 평균 x바 얘기하는 거죠. x바. 자, 지금 b-a는 이건데 여기 x바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n의 값이 커지면, 자, n은 분모했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전체적으로는 작아지는 거야. 그지? 분모가 커진 거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